안녕하세요. 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니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의 물류센터를 만들면 생기는 일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요,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의 물류센터를 만든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대표, 한국 리턴센터로 직구 환불 쉽게 할 것. 요거는 올해 9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물류센터가 아니라 리턴센터죠. 리턴센터라는 건 반품이나 교환 제품을 거기서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불이나 반품을 쉽게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걸 넘어서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한국에 물류센터를 짓나? 즉, 쿠팡이 이렇게 물류센터를 진 것처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에도 물류센터를 짓나,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온 거죠. 근데 기사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실제 한국에 물류센터를 짓겠다라고 한 건 아니고요. 어떤 한 언론사가 이 알리익스프레스 대표한테 질문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노코멘트라고 했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는 물류센터 짓는다는 거 아니야? 전에는 좀 완강히 부인했었는데, 약간 요런 것 때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만약에 중국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에 물류센터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이 산둥지방에 물류센터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배송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였어요. 예전에는요, 막 2주, 심지어는 막 한 달도 걸리던 상품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빠른 건 이젠 5일 이내에 주문한 다음에 5일 이내에 한국에 지금 받을 수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게 이제 산둥지방에 어떤 그 물류센터를 짓고 거기서 바로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건데, 이게 이제 더 나아가 한국에 물류센터를 짓는다? 그러면 배송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이게 지금 쿠팡과 11번가, 지마켓, 알리익스프레스가 2020년부터 이 4년 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수치입니다. 얼마나 이 어플들을 사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지요. 2020년 10월 달에 쿠팡 보세요. 1800만 명이었는데 23년 10월에는 2800만 명. 그런데 이 쿠팡의 수치는 올해와 작년 2022년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작년에도 2800만 명이었고 올해도 2800만 명입니다. 그런데 11번가는 오히려 거꾸로 왔고요. 지마켓도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알리익스프레스는 2022년도부터 작년 10월 달까지는 크게 증가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우상향은 하고 있었지만 천천히 성장하고 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비교를 해보세요. 2023년 10월 달과 작년 10월 달은요, 거의 2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2배 이상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이 알리익스프레스의 이런 성장 속도를 보면 예전에 쿠팡이 정말 빠르게 급속도로 성장할 때 그런 느낌이 나요. 처음에 쿠팡이 그렇게 급속도로 성장할 때 사람들이 그랬죠. 에이, 저러다 말겠지. 혹은 저러다 망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결국은 끝까지 가서 지금은 쿠팡이 한국 이커머스 시장의 대빵이 됐잖아요. 근데 알리익스프레스도 옛날에 그 쿠팡의 향기가 난다. 그 쿠팡이 급속도로 성장할 때 그런 느낌? 이 쿠팡이 작년, 불과 1년 사이에 어떤 게 이렇게 바뀌었길래 이런 급격한 성장, 빠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 아까 그 물류센터 관련돼서 얘기했던 거와 이제 그 일맥상통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올해 1,000억 원을 국내 투자,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동석을 이 광고 모델로 해가지고 대대적인 투자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배송일을 획기적으로 줄였어요. 5일 이내로 이제 배송을 해주는 상품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이 의미는 예전에는 직구하면은 진짜 배송이 2주, 3주 정말 오래 걸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가격은 싸지만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기피했었는데, 이제는 이걸 5일 이내로 빠르게 단축시켰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여기에서 매력을 느끼는 거죠. 와, 이제 진짜 빨라졌는데? 가격도 싼데 빨라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 이제 교환 환불도 정말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예전보다 확실히 쉬워졌습니다. 저는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로서 이 교환 환불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빠르게 교환 환불이 되더라고요. 사실 환불, 교환보다는 환불 쪽에서 저는 되게 빠르게 이제 환불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이게 진짜 꽤 좋아졌는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의 어떤 성장 이유를 세 가지로 꼽는다면 요 세 가지일 텐데, 이 물류센터는 바로 이 부분. 두 번째, 배송률을 획기적으로 줄였는데 이걸 더 줄이겠다는 거죠.
이미 5일 배송의 상품들이 많아졌는데, 이제는 국내에 만약에 알리익스프레스가 물류센터를 짓게 되면 3일 배송 이런 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속도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냥 뭐 네이버나 지마켓 11번가에서 구매한 것과 이제는 배송 속도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더 이 중국 직구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나 뭐 쉰 이쪽으로 사람들이 쏠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알리익스프레스의 이런 성장하는 것들이 물류센터를 이제 한국에 만약에 이제 짓는다고 하면 더 빨라질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판매자 입장에서는 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리익스프레스의 성장이 어떤 한국 판매자들과 같이 파일을 나눠 먹는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이런 사이트들은 한국 판매자들은 이쪽에서 판매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국 판매자들의 파이가 줄어드는 거죠. 한국 직구의 어떤 어플들이 점점 더 커질수록.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판매자들은요, 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직구 사이트들과 쿠팡에 쌓여있는 어떤 샌드위치의 지금 상태지 않을까. 쿠팡 같은 경우는 물론 한국 판매자들이 거기서 판매를 합니다만, 쿠팡이 수수료나 이런 것들로 압박을 하잖아요. 야, 니네 수수료 올려, 성장장려금 내, 니네 광고해, 이러면서 쿠팡에서 한국 판매자들을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판매자들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한들, 매출이 늘어난다고 한들 이익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이버나 11번가나 이런 쪽, 자사몰이나 이런 쪽에서 좀 판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가격으로 여기서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데서 진짜 가격 싸게 해가지고 제품들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판매자들은 양쪽에 쌓인 이 샌드위치 상태가 지금 된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사실 경기도 안 좋은 상태여가지고 매출도 줄었는데, 이 중국 직구 사이트들의 어떤 급격한 성장, 이게 지금 당분간 멈출 것 같지 않죠.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 같고, 또 게다가 지금 한국의 물류센터를 짓네 맞네 알리익스프레스가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한국 판매자는 더 힘들어질 거고, 계속적으로 쿠팡 매출이 늘어날수록 한국 판매자들은 수수료에 대한 압박과 성장 장려금 이런 어떤 이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뺏기겠죠. 위기입니다. 진짜 위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국 판매자분들은, 뭐 저도 당연히 한국 판매자지만, 이 중국 직구 어플들의 어떤 이런 성장, 그리고 물류센터를 한국에 짓는 거, 그리고 쿠팡의 또 성장, 뭐 이런 것들이 한국 판매자들한테 결코 좋게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브랜드와 어떤 브랜딩을 좀 잘 하셔서 뭔가 이런 쪽을 좀 타개해 나가는 그런 한국 판매자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같이 중국 제품들을 그냥 사입해 와가지고 박스가리만 해서 판다거나 그냥 로고만 띡 붙여서 판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기가 점점 오고 있다. 올해보다 내년은 그게 더 느껴질 시기가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오늘은요,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가 물류센터를 한국에 짓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이 채널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꾼꾼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